JSON 파싱과 데이터 프레임 변환 완벽 가이드입니다. API에서 받은 복잡한 JSON 데이터를 반다타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실전 기술을 배우겠습니다. 중첩된 JSON 구조를 평탄화하고 여러 API 결과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까지 초급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총 10가지입니다. 먼저 중첩 JSON 구조 이해부터 시작해서 JSON 모듈 사용법, JSON Normalize 활용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 중첩 데이터 평탄화, 데이터 프레임 변환, 여러 API 결과 합치기를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저장하기, 실전 예제, 성능 최적화, 문제 해결까지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중첩 JSON 구조를 이해해 봅시다. API 응답 데이터는 대부분 중첩된 JSON 제공됩니다. 객체 안에 객체가 있고 배열 안에 객체가 포함된 복잡한 구조입니다. 중괄호는 하나의 객체를 의미하고 대괄호는 여러 항목을 담는 배열을 의미합니다.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겉을 열면 안에 또 인형이 있는 구조와 같습니다. 중첩된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대괄호를 연속으로 사용합니다. 중첩 JSON의 실제 예제를 보겠습니다. 사용자 주문 정보를 담은 JSON입니다. User ID와 name은 단순한 값이고 address는 객체 중첩입니다. City, District, Zip code가 address 안에 들어 있습니다. Orders는 배열 중첩입니다. 여러 개의 주문 상품이 리스트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중첩된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을 보면 sample JSON의 address에서 CH를 꺼내려면 대괄호를 2번 사용합니다. Orders의 첫 번째 상품 이름을 꺼내려면 index 0과 product key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JSON 모듈 사용법입니다.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인 JSON 모듈을 사용하면 JSON 문자열과 파이썬 객체를 상호 변환할 수 있습니다. JSON load 함수는 JSON 문자열을 파이썬 딕셔너리로 변환하고 JSON numpy는 파이썬 딕셔너리를 JSON 문자열로 변환합니다. API 통신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ensure as를 false로 설정하면 한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JSON 모듈을 실제로 활용하는 코드입니다. import JSON으로 모듈을 불러옵니다. JSON load 함수로 JSON 문자열을 파이썬 딕셔너리로 변환합니다. 타입비를 출력하면 this타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의 skills 키로 값을 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이썬 객체를 JSON 문자열로 만들 때는 JSON numpys를 사용합니다. ensure as를 false로 하면 한글이 깨지지 않고 인덴트를 2로 하면 들여쓰기가 되어 보기 편합니다. 세 번째로 JSON Normalize 함수를 소개합니다. Pandas의 JSON Normalize 함수는 중첩된 JSON을 평탄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합니다. 복잡한 러시아 인형을 펼쳐서 한 줄로 나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첩된 객체는 점으로 연결된 컬럼명으로 변환되어 분석하기 쉬운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엑셀처럼 표 형태로 만들 수 있어서 팀장님께 보고하기에도 좋습니다. JSON Normalize의 기본 사용법입니다. Pandas를 불러오고 JSON Normalize 함수를 임포트합니다. 중첩된 JSON 데이터가 있습니다. User 안에 name과 이메일이 있고 stats 안에 views와 likes가 있습니다. JSON Normalize로 변환 안 하면 중첩 구조가 사라지고 모든 데이터가 한 줄로 펼쳐집니다. 컬럼명을 출력해보면 user name, user email, stats views, stats likes처럼 점으로 연결된 이름이 됩니다. 원래 어디에 속했던 데이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첩 데이터 평탄화 전략입니다. 깊게 중첩된 JSON은 무조건 모두 펼치면 컬럼명이 너무 길어집니다. User, profile, do settings, notification, email, email, boot 같은 식으로 말이죠. 적절한 평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cp 파라미터로 구분자를 점에서 언더스코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max level 파라미터로 평탄화 깊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평탄화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평탄화 깊이를 조절하는 코드입니다.
4단계까지 깊게 중첩된 JS1이 있습니다. 기본 평탄화는 JSON Normalize를 그냥 호출하면 모든 중첩이 점으로 연결됩니다. 세피 파라미터를 언더스코어로 설정하면 User Profile Name이처럼 언더스코어로 연결됩니다. Max 레벨을 1로 설정하면 1단계까지만 펼치고 그 아래는 딕셔너리 형태로 남겨둡니다. 이렇게 하면 컬럼수도 줄고 데이터도 깔끔해집니다. 5번째로 Data Frame 기본 조작입니다. JSON에서 변환된 데이터 프레임을 필터링, 정렬, 집계하여 원하는 형태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DFF 헤드로 처음 오행을 미리 보기 할 수 있습니다. 대괄호 안에 조건식을 넣으면 조건에 맞는 행만 필터링 됩니다. Sort Values 함수로 특정 컬럼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엑셀처럼 표 형태지만 훨씬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필터링과 정렬 코드입니다. JSON Normalize로 리스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합니다. 3명의 사용자 정보가 있으므로 3행짜리 표가 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만 필터링하려면 DF의 CID 컬럼이 서울인 조건을 대괄호 안에 씁니다.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만 뽑으려면 스코어 컬럼이 80 이상인 조건을 씁니다. 점수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려면 Sort Values의 Ascending을 False로 설정합니다. 6번째로 여러 API 결과를 합치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용자 정보 API, 주문 정보 API, 상품 정보 API를 각각 호출해서 하나로 합쳐야 할 때가 많습니다. pdunc 함수는 같은 구조의 데이터 프레임을 위아래로 붙입니다. 마치 엑셀의 시트를 복사해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dff.merge 함수는 공통키를 기준으로 좌우로 합칩니다. SQL의 GUI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concat과 merge 활용 코드입니다. concat은 같은 구조의 데이터 프레임을 리스트로 넘기면 위아래로 붙입니다. ignore index를 true로 하면 행번호가 0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merge는 공통키로 좌우 합치기입니다. users와 orders 두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user id를 기준으로 합칩니다. on 파라미터에 공통키를 지정하고 how 파라미터로 조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inner는 양쪽 모이는 데이터만, left는 왼쪽 기준, right는 오른쪽 기준, outer는 모두 포함입니다. 7번째로 데이터 저장하기입니다. 분석한 데이터 프레임을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to CSV 함수로 CSV 파일로 저장하고 to Excel 함수로 엑셀 파일로 저장합니다. to JSON 함수로 다시 JSON 형식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는 Parquet 형식이 유리합니다. 각 형식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CSV로 CSV 파일로 저장할 때 index를 false로 하면 행보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encoding을 utf8사이그로 하면 한글 깨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to Excel로 엑셀 파일로 저장할 때는 sheet name으로 시트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to JSON으로 JSON 파일로 저장할 때 orient를 recurs로 하면 리스트 형태가 되고 force ASCII를 false로 하면 한글이 유지됩니다. to Parquet는 대용량 데이터에 적합한 컬럼 기반 저장 형식입니다. 8번째로 실전 예제입니다. 실제 업무에서 여러 API를 호출하고 데이터를 합쳐서 분석하는 전체 흐름을 살펴봅니다. Requests 라이브러리로 API를 호출하고 JSON Normalize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합니다. 그 다음 API를 또 호출해서 변환하고 Merge로 두 데이터를 합칩니다. 조건에 맞게 필터링한 후 엑셀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실전 API 데이터 처리 전체 코드입니다. 먼저 QuerySys로 사용자 API를 호출합니다. Response 동선으로 JN 데이터를 받습니다. JSON Normalize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합니다. 두 번째 API인 주문 API를 호출합니다. 역시 JSON Normalize로 변환합니다. 두 데이터 프레임을 user id 기준으로 merge합니다. how를 left로 하면 사용자 기준으로 합쳐지고 주문이 없는 사용자도 포함됩니다.
주문 금액이 10,000원 이상인 데이터만 필터링하고 엑셀로 저장합니다. 9번째로 성능 최적화입니다. 대용량 JSON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성능이 중요합니다.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한 번에 메모리에 올리면 컴퓨터가 멈출 수 있습니다. chunk 사이즈로 데이터를 분할해서 처리하면 메모리 초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iteros 같은 반복 대신 벡터 연산을 사용하면 속도가 수십 배 빨라집니다. 불필요한 컬럼을 제거하면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 처리 코드입니다. process large JSON 함수는 chunk 단위로 JSON을 처리합니다. chunk 사이즈를 1000개로 설정하면 1000개씩 나눠서 처리합니다. 각 chun크를 JSON normalize로 변환하고 필요한 컬럼만 선택합니다. 모든 chun크를 concat로 합칩니다. 벡터 연산 예시를 보면 apply와 lambda를 쓰면 각 행의 함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른 방법은 pjmcut로 점수 구간을 나눠서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for문을 쓰는 것보다 벡터 연산이 훨씬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입니다. JSON 파싱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알아봅니다. JSON decode error는 JSON 형식이 잘못됐을 때 발생합니다. try except로 에러를 처리해야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결측치는 fna로 기본값을 채우거나 drop나로 행을 제거합니다.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로 들어온 경우 s-type로 변환합니다. 중복 데이터는 drop duplicates로 제거합니다. 에러 처리와 데이터 정제 코드입니다. try 블록 안에서 진인푼도 로이리스를 실행하고 JSON decode error가 발생하면 except 블록에서 처리합니다. fin 함수로 결측치를 채울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를 넘겨서 컬럼별로 다른 기본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dropNa는 특정 컬럼이 비어 있으면 행 전체를 제거합니다. s-type로 데이터 타입을 변환합니다. age를 정수형으로 created at를 날짜형으로 변환합니다. drop duplicates는 user id 기준으로 중복을 제거합니다. JSON 파싱과 데이터 프레임 변환의 핵심 기술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중첩된 JSON 구조를 이해하고 JSON 모듈로 파싱하고 JSON normalize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전체 흐름을 익혔습니다. 평탄화 전략, 데이터 프레임 조작, 데이터 합치기, 저장하기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실전 예제와 성능 최적화, 문제 해결까지 다뤘으니 이제 API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하신 내용을 실전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